자, 제 1장입니다.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챕터는 앞에서 살펴봤지만 출제경향을 한 문제도 안 나온 적이 많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 총 6회분의 출제경향을 봤을 때 한 번 출제가 됐었어. 그래서 0.17문제 정도 출제경향을 보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잘 나왔던 부분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내용들은 숙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통신 시스템 구성과 크게 이제 통신 처리 방식 두 가지 파트로 나눠봤는데요. 양쪽 다 과거에는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근래에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에서 전송계와 처리계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통신 처리 방식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냐, 일괄 처리냐, 뭐 이런 처리 방식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출제 경향을 보고 있는 파트예요.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자, 일단은 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은 전체 시스템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DT, 데이터 단말 장치라고 하죠. DT, 데이터 터미널 이퀴브먼트의 약자입니다. 데이터 단말 장치죠. 그 다음에 DC, 데이터 통신 장치라고 하죠. 데이터 통신 장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이퀴브먼트의 약자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전송 회선이 끝난 이쪽도 DC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는 회선이 있습니다. 전송 회선이죠. 그래서 전송로 또는 통신 회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회선이 있어요. 통신 회선이 있고요. 그 통신 회선의 끝에 다시 DCE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C를 회선의 끝 장치다. 그래서 회선 종단 장치다. 이런 말도 써요. 회선의 끝에 있다. 그래서 DC를 회선 종단 장치다. 이런 말도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이 가장 많은 CCU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이죠. 통신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제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CCU의 기능이 출제 경향이 가장 많은 것 중에 또 하나였었어요. 자, 여기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데이터 전송계죠. 그러면 이렇게 온 데이터를 어떤 가공하고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계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도 하고요. 또 다른 데이터로 변환도 하고 이렇게 저장도 하는 이런 장치를 데이터 처리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계는 데이터를 생성도 하고요. 데이터가 온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로 다른 형태로 바꾸는 변환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저장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데이터 처리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컴퓨터죠. 컴퓨터. 그래서 요즘 나오는 문제는 유일하게 데이터 전송계의 장치가 아닌 걸 골라라 할 때 데이터 처리계의 장비가 하나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DT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DT는 일명 데이터 터미널 이퀴브먼트. 그래서 직역을 하면 데이터 단말 장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입출력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단말 장치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송수신 기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입출력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능 하나만 외워라 그러면 입출력 기능인데 뭐 이게 송수신 기능도 있다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말 장치는 뒷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DC예요. 여기서는 이제 DC를 알아봐야 돼요. DC. 뒤에서 이제 DC 장비 하나하나를 또 공부하게 되는데, DC 장비들은 이제 여기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데이터 통신 장치라고 하죠. 직역을 하면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이퀴브먼트니까 직역을 하면 데이터 통신 장치예요. 그래서 일명 데이터 통신 장치라고도 하고요. 회선의 끝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회선 종단 장치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전송로에 보내기 적합한 신호로 바꿔준다 그래서 신호 변환 장치라고도 해요. 그래서 신호 변환 장치. 그래서 이런 신호 변환 장치라고 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DC 장비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이 그림을 살펴보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보내려고 하는 신호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아날로그 형태의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형태의 디지털 신호가 있어요. 그러면 전송로도 마찬가지야.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기에 적합한 전송로가 있죠. 그걸 아날로그 전송로라고 하고요. 디지털 신호를 보내기 적합한 디지털 전송로가 있어요. 이걸 디지털 전송로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신호고, 이건 전송로 아니겠습니까? 초창기 때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송로가 없었죠. 우리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전화망만 있었을 때 음성을 전화망에 보내기 위해서 신호를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때 썼던 것들이 이제 교환기였죠. 교환기. 근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나오면서 컴퓨터는 0과 1에 대한 데이터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디지털 전송로 초창기에 설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화망을 이용해서 보내야만 했었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전송한 후에 다시 이 아날로그 전송망에서 온 신호를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서 이렇게 통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것을 변조라고 해서 모듈레이션 이렇게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것을 복조라고 해서 디모듈레이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의 합성어를 따서 이 장치를 모뎀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뎀입니다.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의 약자죠. 모뎀. 그래서 모뎀은 변복조 장치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전송로가 이제 완비가 된 다음에는 아날로그 전송로보다는 디지털 전송로가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조차도 디지털로 바꿔서 이제 전송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신단에서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처리하는 이런 시대죠. 이런 시대를 이제 뭐라고 하냐, 이런 장치를 뭐라고 하냐 이 말이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것을 이제 부호하기, 코더라고 하죠.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것을 디코더라고 그래요. 코드와 디코더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을 코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코덱이라는 장치가 필요하다. 근데 디지털 신호도요, 그냥 보내지 않고 전송로에 보내기 적합한 신호 형태로 바꿔요. 이게 변조는 아니죠. 변조는 아니에요. 변조는 아니고, 디지털 신호의 형태를 에러가 적은 어떤 부호 형태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DSU라고 하죠. 디지털 서비스 유닛.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 시험에 가장 출제 경향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단극 펄스라고 하죠. 단극 펄스를 복극 펄스로 바꿔야 돼요. 전송로 보낼 때. 그래서 다시 복극 펄스로 온 것을 다시 단극 펄스로 바꿔주는 장치가 뭐냐 이렇게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DSU가 과거에 많이 나왔었다. 요즘 들어서는 이 모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뎀과 DSU는 과거에도 잘 나왔지만 꼭 공부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파트입니다. 뒤에서 또 나오니까 그쪽 가서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죠. 일단 여기서는 이런 구분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로 정리한 게 요거예요. 자, 이제는 CCU지요. 과거에는 여기가 잘 나왔단 말이에요. 이 CCU 기능이 많죠.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 그래서 통신 제어 장치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퀴브먼트라는 그 글자보다는 유닛이라는 이 글자가 더 큰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의부터 좀 알아두세요. 데이터 전송 회선입니다. 이게 회선하고 컴퓨터 사이입니다. 회선과 컴퓨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전송 회선에서 온 데이터 전송 시 전송에 필요한 제어, 어떤 전송 제어를 담당하는 장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전송 회선의 데이터 전송 시 전송에 필요한 어떤 전송 제어를 담당하는 장치가 뭐다? 통신 제어 장치다. 그래서 전송 제어가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검출이라든지 흐름 제어라든지 동기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조립하고 분해하는 기능, 그다음에 직병렬 데이터 변환 기능, 통신 회선을 감시하고 접속하는 기능, 다수의 통신 회선과 중앙 처리 장치를 결합하는 기능, 다중 전송 제어 기능, 그 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와 데이터의 송수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오류 검출 및 제어 기능,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CCU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 경향에서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나열해 놓고 무슨 장치냐? 그러면 CCU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그 전에는 많이 출제가 됐었죠. 이게 요 근래는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처리계이죠. 이 데이터 처리계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장치가 뭐예요? 중앙 처리 장치인 CPU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장치들이 있죠. 입출력 장치부터 해서 보조 기억 장치들,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 처리계에 속합니다. 자,
자, 이렇게 가볍게 보셔야 돼요. 너무 자세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로 넘어가죠. 자, 정보통신 시스템에 분류해서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것. 대표적인 문제죠.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 전송입니다. 전송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럼 처리계에 있는 걸 고르시면 되죠. 컴퓨터와 관계되는 걸 고르시면 돼요. 중앙 처리 장치는 컴퓨터와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는 거죠.